오늘은 조금 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게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평생 다리를 절 수도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놓쳐서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왜 자꾸 같은 시간에 쥐가 날까요? 왜 어떤 날은 견딜만 하다가도 어떤 날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플까요? 혹시 여러분의 다리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다리 때문에 잠 설치는 날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드릴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마다 새벽 3시만 되면 비명을 지르던 73세 이종환님. 이분이 습관 하나만 바꾸고 한 달 만에 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발목 아래가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밤마다 종아리를 붙잡고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쥐가 났다고 하세요. 잠을 못 자니 낮에는 졸리고 걸음걸이도 흔들리고 점점 외출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두렵고 시장 가는 것도 포기하셨대요. 이분은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해보셨습니다. 마그네슘을 3종류나 드시고 칼슘 보충제도 챙기셨어요. 쥐가 나면 아내분에게 다리를 세게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졌다고 하십니다. 세게 주무를수록 근육은 더 뭉치고 통증은 오래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멍든 것처럼 아프고 만지면 딱딱하게 굳어 있었대요. 걷다가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강의를 들으신 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셨는데요. 쥐가 났을 때 주무르는 대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바꾸신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첫날 밤 쥐가 났을 때 이 방법을 써보니 놀랍게도 10초도 안 돼서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평소에는 5분에서 10분씩 아팠는데 이렇게 빨리 풀릴 줄은 몰랐다고 하세요. 지속 시간도 짧아지고 통증의 강도도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셨어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10회씩만 반복하신 거죠. 그랬더니 쥐가 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에 5번이던 게 3번으로 줄고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끔 쥐가 나는데 그때도 발끝 당기기로 바로 해결하신답니다. 잠도 푹 자게 되고 낮에 활력도 생겨서 다시 시장도 나가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신대요.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셔서 계단도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 밤마다 다리에 쥐를 부르는 주요 원인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다리 근육에는 힘을 주는 센서와 힘을 빼는 센서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힘을 빼는 센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센서가 약해지면서 자는 동안 근육이 멋대로 조여버립니다. 엑셀은 정상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상상해 보세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리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싶을 때 수축하는 건 문제 없는데
이완하려고 할 때 제대로 이완이 안 되는 겁니다. 국내 근감각 연구 자료에서는 고령층에서 신경 이완 반응 속도가 평균보다 30%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은 사람은 근육을 풀라는 신호가 1초 만에 전달되는데 어르신들은 1.3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0.3초 차이가 쥐를 만드는 거예요. 73세 이종환 님도 바로 이 문제로 새벽마다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었던 겁니다. 자는 동안 다리가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근육이 제때 이완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쥐가 나는 거죠. 이럴 때는 자기 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뒤쪽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면서 동시에 이완 센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브레이크 점검을 미리 해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쥐가 난 직후에는 절대 힘으로 주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을 더 자극하면 미세한 근섬유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 더 붓고 아프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오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잠잘 때의 발목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이게 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꺾어 종아리를 짧아지게 만들면 쥐가 훨씬 쉽게 나거든요. 발끝이 아래로 향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수축하면 바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이미 절반쯤 늘린 상태에서 조금만 더 당기면 끊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해외 수면 연구기관에서는 무거운 이불이 하지 긴장도를 높여 경련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이불 무게를 3kg에서 1.5kg으로 줄였더니 쥐 발생 빈도가 40%나 감소했다고 해요. 실제로 69세 문영수님은 겨울용 솜이불을 사용하면서 쥐가 2배로 늘었다고 하셨어요. 여름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였는데 겨울 이불로 바꾸고 나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쥐가 났답니다. 이불 무게 때문이라는 걸 전혀 생각 못 하셨대요. 가벼운 이불로 바꾸고 발목 아래 쿠션을 하나 받치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중립 자세라는 건 발끝이 위로도 아래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이 자세에서 근육이 가장 편안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다만 너무 높은 쿠션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주니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세요. 주먹 하나 정도 높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불을 덮고 주무시나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밤에 쥐가 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브레이크 센서 약화, 둘째는 발목 자세 문제, 셋째는 혈관과 신경 신호 이상이죠. 이제 3번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만 붓고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 쥐가 아니라 혈관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국내 혈류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종아리 부종과 열감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검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관 안에 덩어리가 생겨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71세 배정수님은 한쪽 다리만 뜨끈해져서 숨이 찼던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쥐인 줄 알고 주무르셨대요. 그런데 주무를수록 더 붓고 열이 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셨답니다. 다행히 빨리 가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증상이 보이면 절대 주무르지 말고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강하게 누르면 안쪽에 있는 덩어리가 이동할 수 있거든요.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 폐로 갈 수도 있고 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쪽 다리만 붓는 분 계셨나요?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차갑고 맥박이 안 잡히는 발입니다. 이건 피가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발은 만져보면 따뜻하고 발등 가운데를 눌러보면 맥박이 느껴져야 합니다. 국내 노년기 혈류 연구에서는 발등에서 맥박이 약한 어르신일수록 쥐 발생률이 높았다고 보고합니다. 피가 제대로 안 흐르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76세 권기태님은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셨다고 하더군요.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했고 쉬면 좀 나아지는데 다시 걸으면 또 아프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답니다. 발등 가운데를 눌러 맥박을 느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손가락 두세 개로 발등 한가운데를 살짝 눌러보세요. 규칙적으로 톡톡 뛰는 게 느껴지면 정상이고 잘 안 느껴지거나 한쪽만 약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증상은 빠른 검사가 중요하니까요. 발등 맥박 체크를 직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움직이면 편해지는 이상한 불편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좀 특이한 증상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만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면 사라지는 경우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해외 신경 연구에서도 밤에만 다리 불편감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를 조절하는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저녁부터 밤 사이에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70세 서정임님은 다리를 움직여야만 편해서 잠을 자지 못하셨다고 해요. 누워있으면 다리 안쪽이 간질간질하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다리를 흔들거나 걸어 다녀야 했답니다. 이럴 때는 체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활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카페인이나 술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증상을 단순지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잠의 질이 크게 떨어지니 주의하셔야 해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낮 동안의 피로감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리가 자꾸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쥐를 막아주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비타민 B군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군은 신경세포막을 보호해서 신호 전달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가 신경 건강에 핵심적이에요. 비타민 B1은 근육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고요. B6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죠.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어요. 다만 여러 종류를 동시에 과량으로 먹는 건 피해야 해요. 특히 B6는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식사 후 하루 한 번 비타민 B 복합제를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양제를 챙기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타우린은 근육 피로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세포 안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공식품 속 타우린 음료는 당분이 높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에너지 음료 같은 거 말이에요.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근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징어 한 마리면 하루 필요량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조개도 마찬가지고요.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나 참치에도 타우린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해산물 반찬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잠들기 직전에 다리 온도도 근육 이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리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저녁마다 15분 정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가 주시면 좋은데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은 근육을 긴장시킬 수도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족욕할 때 발목까지만 담그는 게 아니라 종아리 중간까지 담그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족욕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피부 건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다리가 잘 차가워지는 편인가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면 굳어있던 근육이 갑자기 움직이며 경련을 유발하기 쉽거든요.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굳어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근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손상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기립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혈압이 낮은 상태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을 10회 해주시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누운 채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준비 운동을 하는 셈이 됩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는 게 좋아요. 바로 상체를 일으키는 것보다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팔로 몸을 밀어 올리는 게 허리와 다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뻣뻣하다는 느낌 드시나요? 수면 자세에서 발목 위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발목 아래 쿠션 하나가 혈류 순환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발목을 심장보다 살짝 높게 두고 주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다만 너무 높은 쿠션은 오히려 불편하니 적당한 높이로 맞추세요.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거든요. 주먹 하나 정도 높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침대에는 발을 받칠 수 있는 작은 쿠션이 있으신가요? 물 섭취량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물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세포 안에 전해질 농도가 불균형해지면서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어요.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를 나눠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바로 나가버려서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적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깰 수 있으니 1시간 전쯤이 적당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걷는 동작 자체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사용해서 피를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게 핵심이에요.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으면 안 되고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전신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이나 경사진 길은 피하시고 평평한 길로 걸으세요. 관절에 무리가 덜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방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너무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 온도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온도예요. 특히 다리 부분이 차갑지 않도록 얇은 담요를 하나 더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체는 시원하게 하고 하체만 따뜻하게 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무거운 이불 대신 얇은 담요 2장을 겹쳐 덮으시면 무게 부담도 줄이고 온도 조절도 쉽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잠들기 전 발끝 당기기 10회. 둘째, 무거운 이불 치우고 발목 쿠션 받치기.
셋째, 물 6잔에서 8잔 나눠 마시고 저녁 산책 30분.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다리 쥐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마다 깨어나는 고통은 기본이고요. 수면 부족이 쌓이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걷는 게 불안해지면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쥐는 더 자주 나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 손상이 반복되면서 걷기 불편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 어떤 분은 쥐 때문에 너무 자주 넘어지셔서 결국 골절까지 생기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 후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우울감까지 생기셨어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방치하면 단순한 통증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통증은 짧아지고 빈도도 줄어들고요.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낮 동안의 활력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느낌, 얼마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을 잘 자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걷기도 편해지니까 외출도 다시 즐거워지고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다시 즐겁고 장 보러 가는 것도 가벼운 운동이 되죠. 활동량이 늘면 근육도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건강하면 쥐는 더욱 줄어들고요.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 중에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분들도 많아요. 쥐가 거의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삶 전체가 달라지셨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쥐가 났을 때 주무르는 잘못된 상식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상호 억제법을 사용하세요. 이 방법은 수축된 근육의 반대편 근육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이완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너무 아플 때는 인중을 눌러 뇌의 신호를 잠시 바꾸는 방법도 효과적이고요. 인중에는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면 통증 신호가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여기에 가벼운 이불, 발목 쿠션, 비타민 B, 해산물 식단, 따뜻한 족욕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여러분의 밤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두 합쳐지면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저녁 산책도 추가하시고요. 식사 후 30분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수면 환경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되고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시고 다리 부분에 얇은 담요 하나 더 준비해 두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여러분의 밤을 바꿔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에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10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밤의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10회가 부담스러우시면 5회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 쥐 나는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